큰 돈을 버는 직감, 성공을 만드는 직감,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직감까지 여러분은 이 직감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보다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유튜브를 만든 스티브 첸, 억대 연봉을 제쳐두고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책방을 연 제프 베조스와 세상의 반대편에 베팅했던 천재 투자자 레이 달리오까지 그들의 성공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각자만의 방식대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 정형화, 정량화할 수 없는 그들의 성공. 하지만 여기엔 무시 못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데이터를 버리고 직감을 선택했다는 것. 쉽게 말해 그들이 내렸던 결정은 세상의 눈에서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고 분야 최고의 권위자도 말렸던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맞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gut feeling, 직감이라는 이 문장, 정말 99%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직감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선 말합니다. 그들은 직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정량화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직감을 정량화하고 또 습득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감을 터득한 누구든 큰 돈, 성공, 그리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을 연구했고 그 끝 직감의 정교한 구조를 밝혀낸 조직행동학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라 후앙. 하버드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에서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한 그녀는 자신이 연구한 직감의 비밀을 직감의 힘, 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직감 설명서와 사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직감이란 정확히 뭘까요? 여러분은 직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거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로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직감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정보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죠. 직감은 데이터와 경험이 충돌하고 결합하여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결과물입니다. 원자들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핵반응과 다를 바가 없죠.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이것을 배웠고 이해했어요. 그들은 직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활성화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직감의 본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논쟁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두 가지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gut feel인 직감과 intuition인 직관을 혼동하고 두 용어도 혼용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말한 직감과 직관의 차이, 로라는 직관은 과정, 직감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직감이 내면 깊은 곳에서 갑자기 떠오른 강한 확신과 믿음을 동반한 통찰을 뜻하고 직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외부 데이터, 개인의 지식 및 경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직관이라고 말했죠. 한 문장으로 직감이라는 한순간의 명료함을 느끼기 전 모든 과정들을 직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직관은 몇 개월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순간 해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직감이라는 말이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직감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외부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서 비롯되며 직관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정점이므로 직감은 곧 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이기에 설명하기 힘들고 전달할 수도 없죠. 하지만 직감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활용하게 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으며 성공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모두가 다른 체형을 가졌듯 직감의 느낌 또한 다르다는 인사이트. 이해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로라는 가장 쉽게 직감의 순간에 도달하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건 바로 동전 던지기. 만약 여러분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 갈팡질팡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정하고 공중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종류의 감정들이 있죠. 안도감 혹은 아쉬움이라는 일종의 내면에서 속삭임 말입니다. 물론 매번 잘 모르는 분야에서 동전 던지기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자 도박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로라는 동전을 던져도 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축적해온 모든 개인적인 경험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직관의 끝에 오는 감각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속삭임의 음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컵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유사하거나 접점이 있는 개인적 경험이 있는지, 그 문제와 관련된 하드 데이터와 정보가 있는지,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정보가 최신 데이터인지 아니면 오래된 것들인지, 또한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등 정답과 오답이 없는 질문들을 물어서 어떤 답이든 그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당신의 모든 개인적 지식 및 경험이 외부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직감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동전 던지기를 해서 그 결과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볼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직관 과정의 숙달을 통해 신호를 더 잘 듣는 한 가지 방법이죠. 알맞은 직관의 과정을 밟아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성공의 직감. 그녀는 이런 직감에 숨겨진 세 가지 형태를 찾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경험하는 무언가가 지금 상황에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고 잘 연결되는 것에 깜짝 놀라 주목하는 유레카의 순간. 두 번째는 새로운 정보가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느껴지는 스파이리 센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정보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신념체계,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졸트. 다르게 말하자면 유레카는 아하의 모먼트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사전 지식과 외부의 자극이 일치할 때 느껴집니다.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을 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희열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전 자극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자극에는 어허라는 느낌이 들며 스파이디 센스가 느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왔던 경험과 전혀 다르게 잠재적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인식되며 잠시 멈칫하며 느껴지는 불편함, 불안 혹은 경계심의 순간이 바로 스파이디 센스로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이 완전히 대체될 때 우리는 와라는 느낌이 들며 졸트를 느낍니다. 지금껏 알고 있던 것들, 기존에 생각했던 지식들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완전히 틀렸음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졸트의 순간입니다. 일치, 불일치, 그리고 대체로 바뀌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직감. 로라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정한 당신일 때 당신에게서 나온 직감은 항상 옳습니다. 물론 직관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사전 지식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에 휘둘려 그것을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한 직감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로라 후앙.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감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하겠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앞에서 해결 방식으로 직감을 쓸 순 없으니까요. 그녀는 커넬빈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이해하기 쉽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단순하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복합적 문제, 복잡한 문제, 혼돈스러운 문제.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 단순한 문제에서는 인과관계를 살펴가며 답을 찾고 복합적 문제도 생소할지는 몰라도 여러 요인과 변수를 찾아보며 답을 찾아가는 게 옳다고 말했죠. 하지만 직감이 필요한 순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뚜렷한 해결책과 정답이 없는 복잡하거나 혼돈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로라는 이렇게 덧붙였죠. 데이터와 분석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들에 의지하세요. 특정 결과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면 직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께 알아본 직감의 사용법. 물론 모두가 살아가며 직감을 느끼지만 행동으로 옮긴 경험은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감한 행동을 만드는 집중 추상화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걸러내고 또 단순화하는 과정을 뜻하며 여기서 필수 요소나 패턴을 추출하되 다른 무관한 요소를 무시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관련성이 높은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거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입니다. 당연시 조금 더 단순해진 문제에 허점을 발견했기에 빠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 로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을 인용합니다. 언론인이자 작가인 나폴레온 힐은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찰스 슈왑 등 수백 명의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 모두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을 확률이 70%만 되어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필요하면 경로를 수정했죠. 그들은 역설을 빠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 속에서 집중 추상화를 통해 허점을 찾았기에 그들은 빠르게 행동했고, 또 예상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수를 통해 자신을 수정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직감을 이용하는 방식이자 성공을 만든 가장 공통된 열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인사이트. 그녀의 글을 읽으며 직감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정량화가 될 수 없던 직감에도 일정한 패턴과 원형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더 정확한 직감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존 지식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보들을 주입해야 하니까요. 그 사이에 중복, 교차, 대체되는 간극에서 직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5126번의 도전 끝 자신만의 유레카 모먼트를 만났고, 천재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매일 반복되던 주식시장에서 스파이디 센스를 느끼며 억만장자가 됐으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여태 없던 새로운 인터넷에 등장해서 졸트를 느끼곤 억대 연봉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직감을 느꼈던 거죠. 이 외에도 직감의 힘에는 직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3세번의 법칙을 통해 인식과 인지적 직감을 키우는 법, 밥을 먹거나 이를 닦을 때 반대 손을 이용하거나 익숙한 출근길을 다르게 걸어보며 새로운 자극을 주는 방법까지 우리의 사고와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 실천 가능한 모델들을 제시했죠.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직감이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이 인생의 막연한 문제 앞 답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 닿길 바라며 로라 우앙의 마지막 메시지로 영상을 마칩니다. 직관 과정 및 직감의 명료한 순간을 느닷없이 찾아오는 자연 발생적 순간이나 우연한 사건처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대신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직감은 마스터가 가능하며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